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현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예. 야, 이게 야외 공연장이니까 참 이게 색다른 맛이 있네요, 그죠? 예,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오늘 특히 이제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 속에 야외 공연장에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동탄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동탄에 그 반도건설 유보란 아파트라고 있죠? 제가 모델이거든요. 라디오 제가 광고하는데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여기 동탄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제가 왔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동탄은 진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파트 숲만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복합 문화센터가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면서도 이 앞은 바로 도시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녹지가 있고 야외 공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사실은 이 시티팜 토킹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 행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자연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연이 없어지면은 사실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열악해지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콘서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티팜 토킹 콘서트는요, 농업과 도시민이 만나 농업과 도시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도시의 자생 능력을 강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농수축산신문이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심에서 자투리 공간에 농사를 짓는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시농업은 도시나 그리고 도심 부근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곡물, 채소 등을 생산하는 농업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는 단순히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생태 환경적인 효과, 그리고 식생활 교육적인 효과, 공동체 복원, 치유와 힐링 등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도시농업 해피 투게더 시티팜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 과장님 함께하고 계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농수축산신문의 최기수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더 힘을 내시고 또 이런 행사를 자주 여셔야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와 농업이 따로따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이어져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경기도 용인에서 농사도 지으시고 이웃 농부들이 수확한 작물들을 카페에서 판매도 하고 계시고 농사를 통해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고 계신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패널 두 분이 함께하셔서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잠시 후에 토킹 콘서트를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여기 소개해주신 첫 분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오늘 진짜 이 누님을 저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아마 이 농업을 하셔서 그러신가요? 우리는 항상 순학질 여사로 기억하시죠? 은밀기사로 이걸로 기억하시고 일자 눈썹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잠시 후에 우리 모셔서 무대 위에서 재밌는 농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농사를 지어서 많이 나눠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농부들을 지원하고 인천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회장으로 도시농업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계신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김충기 대표님이 또 함께하셔서 도시농업의 우수 사례와 발전 방향 등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도시농업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킹 콘서트를 하기 전에 오프닝을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힐링과 에너지를 가져다줄 축하 공연입니다. 자, 신명나는 국악 공연팀 서율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자 강 건너 번개매들 앉아서 기다리냐 그리고 서로 없다고 울기만 하랴. 해 띄워라 해 띄워라 아이야 번개야 해 띄워서 가자. 동서남북 바람 불지 언제나 기다리랴. 수리꽃 달이 뜨니 이때가 아니더냐. 해 띄워라 해 띄워라 아이야 번개야 해 띄워서 가자.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젓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자 강 건너 번개매를 앉아서 기다리랴. 그리고 서로 없다고 울기만 하랴. 해 띄워라 해 띄워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정초롱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곡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배 띄워라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 좀 어색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좀 좋으면서도 어색한 표정들이 좀 역력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소리를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박수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추임새라고 하는 건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허리를 세우시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죠. 근데 더 크게 하셔요.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세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어이, 그렇죠.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추임새를 알려드리고 나서 봤더니 어디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부채 보이시죠? 제가 부채를요 이렇게 올려서 탁 꺾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얼씨구 하시면 되고요. 제가 손을 들어서 촥 펼쳐주면은 좋다 혹은 잘한다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추임새 어렵지 않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등등입니다. 해볼게요.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그쵸. 근데 박자가 지금 다 제각각이죠. 이러면 큰일 나요. 제가 박자 놓치거든요. 제 손을 또렷하게 보시다가 꺾자마자 한마음이 돼서 얼씨구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무대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연주와 함께 춘향가 중에 사랑가 대목으로 만들어 본 곡인데요. 사랑해라는 곡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 놀자. 한 여보 도련님 건넌방에 계신 어머니가 하시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에 춘향아 너희 어머님은 소시적에 이보담 훨씬 더했다고 하시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바로 그날의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마로네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소바 옥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호원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헛구가 반란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도 찌찌루지 허니 왜까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마도 네 사랑아. 포도를 주랴 행보를 주랴 귤병 사탕에와 탕어를 주랴. 마도리 산 시금털털은 개살고 작은 이도령서는 네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한장 걸어라 건넨 태를 보자. 망그도 서라 옛속을 보자. 마도 내 사랑아. 이에 춘향아, 내가 널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니 여보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이에 춘향아, 누가 널 더러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손을 네 양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재미난 일이 아주 많지야.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자가 절로 나풍 자가 그모란와 담화봉첩이 좋을시고 소상 동정 700일상을 보아도 좋을 호루구나. 둥둥둥둥 내랑군. 도련님도 더욱 좋아라고. 이에 춘향아 만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허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유원객정 하교부를 상 송헌의 강수 원남정 땜주고 송군남 보불승정 부인 불가는 송하정 한함태수어 희구정 삼대육경 백관조정 서지원 정추어인정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정 향이 심정이 닥쳐 당감만일 화정이 되거든요. 보통 잘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한 성허장 그 정자 누리라.
네, 감사합니다. 추임새와 함께 하니까 어떠세요? 더욱 즐거우시죠? 이렇게 전통 음악은요,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추임새도 함께 하고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인데요. 이번 곡은 너영 나영이라는 곡입니다. 제주도 민요를 가지고 조금 새롭게 편곡해본 그런 곡인데요. 가사도 들어보시면은 쉽고 어렵지 않게 잘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영 나영 함께 들어보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신명나는 국악 공연팀 서유리였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악을 잘 즐기시네요, 그죠? 아주 흥겁게. 그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이와 아빠와 엄마와 또 아이와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 거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나오는 순간 막 이렇게 손을 드시고, 예, 참 보기 좋습니다. 다들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아마도 저는 이제 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많이 이렇게 좀 찡그리는 얼굴들이 참 많아요. 너무 급하고 좀 얽매여 있고 많이 부딪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좀 도심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라서 그럴까요? 다들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네요. 예, 주말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킹 콘서트 전에 이제 한 분 한 분의 강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은요,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도시 농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두 분 중에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도시농부학교의 김충기 대표님을 모셔서 먼저 도시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기 대표님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첫 강의를 맡게 된 김충기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7회째 도시농업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작게라도 텃밭을 다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박람회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도시농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농업 하면 떠오르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도시농업 그러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즐거운 먹거리, 그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먹는 거를 생산해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나올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도시농업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농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먹을 거리를 다 생산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농업을 해서 농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도시 텃밭을 하시더라도 쌀농사도 지으시나요? 도시농사 하면서 쌀농사는 안 지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먹는 것들은 제철 채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농부들이 책임지는 것들은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업을 하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한 먹거리를 먹는 거, 또는 밭에 가서 채소를 가꾸는 거, 또는 화초를 가꾸는 것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죠.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얻는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가치는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는 이제 저희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민간
풀뿌리 시민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하죠? 시민단체가 무슨 도시농업이 무슨 시민단체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도시농업을 하나의 운동이다, 뭐 새마을운동처럼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하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을 하는 게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가 뭐냐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면 도시도 좋아지게 되고 농업도 좋아지게 된다. 그거를 만들어내는 운동이 도시농업 운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실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뭘까요? 점점점 어려워지죠.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농업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쌀을 생산하는 거 또는 상추를 생산해 갖고 그거를 판매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품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가치이고요. 그 외에 다른 생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가치가 농업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장 넘겨주시면 어떤 게 질문이 있냐면, 우리가 그러면 매일 먹는 밥이잖아요. 밥 한 공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밥 한 공기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러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상품적인 가치죠. 1,000원이죠, 1,000원. 식당에서 공깃밥 추가하면 1,000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밥의 가치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건 뭐냐면 밥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이 상품으로서의 가치 1,000원뿐만 아니라 비상품적인 가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치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조금 이렇게 비유해 갖고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우리나라의 논의 가치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이시는 논이 다랭이 논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갖고 만들어 놓은 다랭이 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남 마천에 있는 다랭이 논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논이긴 하지만 정원처럼 굉장히 예쁘죠. 저도 여기 박람회 갖고 가장 놀랐던 게 저기 썬큰 광장에 있는 텃밭 정원이 있는데 정말 어느 정원보다 다양하고 예쁘고 또 거기다가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논이 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에서 논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예쁜 모양의 경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을 그냥 바라볼 때 여기서 쌀을 생산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논은 특이하게도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도 물 수위를 강물 수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굉장히 더웠죠. 근데 이 더운 날에도 여기 뒤에 바라보시면 숲이나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논 주변의 온도도 확 내려가게 되거든요. 여기 네 번째 사진 보시면 한여름에 온도를 찍어봤더니 29.3도였어요. 논 한가운데는. 근데 아파트 옥상은 64.3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논은 왜 시원해질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이 물을 가두고 있어서 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이라고 하죠. 기화열을 빼앗아가면서 실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기화열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냥 호숫가에 있는 물이 증발하듯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벼가 적극적으로 물을 빨아들여 갖고 증산작용으로 기화를 시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치를 보시면 우리나라 1헥타르 정도에서 1헥타르는 평수를 따지면 한 3,000평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3,000평 정도 되는 논에서 물이 3,000톤 정도가 기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기화열을 빼앗아가면서 한여름 뜨거울 때 온도를 조절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 정도로 물을 기화시키려면 석유 17만 리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0평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석유 17만 리터를 쓰지도 않고 에어컨처럼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쌀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쌀 가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전부 다 더해봤어요. 농진청에서 2006년도에 이거를 한번 돈으로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 조절, 뭐 기후 순화, 수질 정화 이런 것들을 합쳐 보니까 56조 원의 가치가 우리 논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체 논에서 생산해 갖고 나온 쌀의 가격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 예, 안팎으로 조금씩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7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는 밥으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쌀을 10,000원어치 사서 해먹는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는 지불하는 금액은 10,000원이지만 그 쌀의 가격은 10,000원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 가치는 저 쌀 가격보다 6배, 8배, 6배, 7배 이 정도 되는 가치가 그 생산되는 과정 안에서 논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농업의 다원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산 쌀을 사온다 그러면 이 홍수 조절 효과도 같이 사올 수 있나요? 중국산 쌀을 사왔을 때 사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를 우리 땅에서 지어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상품만 가지고 온다고 그 가치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농업이 행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나오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거는 이 다양한 이런 가치이지 거기서 상추를 얼마큼 생산하고 고추를 몇 근 생산하고 이것보다는 사실은 그거를 하면서 즐겁고 또 이웃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저희가 도시농업 활동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 이제 그런 농업의 다원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이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원적 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민들이 3,000평 논 농사를 지으면 사실은 에어컨 효과를 다 내주고 있는 건데 농민들 그 대가를 받느냐? 그러면 세금으로 직불금을 주면서 농업이 이런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보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이렇게 직불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도시농업 할 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도시농업 할 때 주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뭐냐면 단순하게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으면서 뭘 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개인의 건강, 그다음에 여가,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더 커다란 효과가 도시농업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 먹거리, 여가 문화, 그다음에 복지, 뭐 일자리, 교육 이런 측면에서 도시농업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요. 넘겨보시면 도시농업과 먹거리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쿠바의 도시농업입니다. 이건 뭐냐면 쿠바는 도시농업이 철저하게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이 됐어요. 90년대 초반에 경제난이 오면서 먹거리 위기, 에너지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먹거리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시의 빈 땅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그렇게 생산하는 먹거리로 도시 전체 먹거리의 90%를 도시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전부 다 완벽하게 유기농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에 가서 장을 보냐면요. 농장 바로 앞에 있는 직거래 그 직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마을에 있는 농장에 가서 바로 아침에 생산한 유기농 채소를 사 먹는데 예전에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돼서 도시의 하나의 로컬 푸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게 이제 쿠바의 도시농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렁이 농법이라고 해갖고 지렁이를 키워서 지렁이 분변토로
토양을 개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갖고 유기농업으로 완벽하게 도시농업을 실천한 데가 이제 쿠바인데, 쿠바의 도시농업은 그래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순환하는 방법으로 유기농업도 가능하게 되고 또 로컬푸드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쿠바의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지금은 3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3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거리에서 시작됐지만 하나의 도시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미국의 도시 텃밭도 사실은 시작은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시작을 한 게 영국하고 미국도 도시 텃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도시의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라먼트 가든이라고 하는 텃밭을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그 빈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텃밭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요 포스터를 보시면 요 포스터가 언제 생긴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생긴 포스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승리를 위해서 땅을 파자, 이런 이제 하나의 캠페인처럼 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 생긴 도시 텃밭을 뭐라고 불렀냐면 빅토리 가든이라고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 텃밭을 일군다. 이때도 전쟁 때이기 때문에 식량을 정말 생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 텃밭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조금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먹거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는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형태의 텃밭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래서 최근에는 밴쿠버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먹거리 전략 안에서 도시 텃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직접 생산 체험을 할 것인가가 이 큰 먹거리 전략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비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일부는 직접 또 생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가능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요, 밴쿠버에 있는 어느 체육관의 그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이 주차장을 임대해 갖고 텃밭을 저렇게 만들어서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도시농업과 먹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돼서도 도시농업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넘기라고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유기농 텃밭과 퇴비, 요즘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먹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게 땅을 살리는 거고, 땅을 살리려면 좋은 퇴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퇴비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퇴비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하다 보면 퇴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 옥상 텃밭인데, 이 옥상 텃밭은 서울대학교의 토목공학과 건물에 있는 옥상 텃밭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 텃밭을 만든 이유는 빗물을 연구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100제곱미터의 옥상 텃밭을 만들면 빗물 200리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 2명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도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사실은 옥상 그냥 정원만 할 게 아니라 옥상 텃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빨리빨리 이제 넘겨주세요. 도시농업과 교육 넘겨주시고, 도시농부학교는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초보부터 알려주는 과정이 이제 도시농부학교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넘겨주시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도시농업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전달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문가도 양성을 하게 되고, 작년부터 도시농업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셔도 되고요.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렇게 배출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텃밭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먹거리와 관련돼서, 생태와 관련돼서 또 환경 이런 거와 다 접목을 시켜서 텃밭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일자리, 여기도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 농림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교 텃밭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넘겨주시면, 서울시는 얼마 전에 50플러스 센터에서
도시농부 텃밭 지원단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또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공동체인데요. 예, 넘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해서 주말 농장으로 그냥 누군가 분양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갖고 우리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텃밭을 하나 얻어서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도시농업법에 보면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할 수 있는 단체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하는 컨셉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주제 공원으로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원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개의 도시농업 공원이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마을 텃밭인데요. 저기 가운데 있는 사진이 아파트 옥상입니다. 예, 어느 한 아파트에서 저렇게 예쁘게 아파트 옥상을 해갖고 하나씩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에 올라와서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H에서도 그렇게 해서 단지에 텃밭을 만드는 것들 고민하고 있고요. 예,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도시와 농촌의 교류와 상생을 통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도시에서만 즐거울 거냐 아니면 우리만 즐거울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과 교류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도시농업이 커다란 반쪽을 실천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넘겨주시면 저희 단체의 주요 모토는 뭐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주요 모토는 뭐냐면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농업은 뭐 몇천 평, 몇백 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미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거든요. 트랙터, 경운기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경작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작을 통해서 같이 실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도시농부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단체들이 모여갖고 이 선언문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농부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는 회색의 콘크리트와 도시에 버려진 공간을 생명이 자라는 녹색의 공간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단절된 세대와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공동체 텃밭을 만들어간다. 버려지는 유기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 빗물의 이용, 화학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한다. 꿀벌을 기르고 풀과 곤충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 도시의 미래를 일군다. 텃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농부학교를 통해 시민교육의 장을 형성해 나간다. 이게 이제 도시농부가 실제 해야 될 역할이고 해야만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농사를 짓더라도 그 짓는 행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실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도시를 경작하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작한다고 하는 말은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 사회, 문화, 생태적인 것들을 같이 바꾸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람회 찾아와 주셨는데 박람회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갈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충희 대표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원하시는 분들은 김충희 대표님께 나중에 상담하시면 집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다음 강연자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희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나중에 또 토크쇼를 하겠고요. 다음 강연자는 읍매기사로 누군지 아시겠죠? 이 밑에 앉아 계시다가 무대 뒤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만을 주실 것 같았던 김미화 씨가 어떤 농사 이야기를 또 재밌게 해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화 씨를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장이 있는지 몰랐고 특히나 여기 앞에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연장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동네도 만약에 공연장에 하나가 더 생긴다면 또는 지금 공연장을 좀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좀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는 이런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그런 식의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이제 농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농부 맞고요. 평일에는 라디오 진행하고 또 남는 시간에 우리 농부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같이 농사도 짓고 그래서 지금 피부가 구리구리하지요. 예,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용인이. 근데 여긴 이렇게 도시네 정말 멋진 도시네요. 우리는 시골이거든요. 제가 용인으로 내려가서 산 지가 지금 14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옛날부터 농업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하고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높은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많이 만나니까 농부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석훈이라는 교수인데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급식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생 때 한창 많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고 맨날 삼각김밥 아니면은 뭐 학교 급식 시설도 가서 먹어보면 굉장히 좀 부실하더라. 그래서 맞다. 그러면 외국 대학은 어떠냐? 그랬더니 외국 대학은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그 과일도 깎아 먹을 수 있게 하고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실은 농업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방송에서 밀려났습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카페 오시면 저한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미화 씨 왜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맨날 밀짚 모자 쓰고 막 농사 짓고 그러니까. 근데 마침 그렇게 돼서 동네에서 뭐 할 일이 없을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우리 농부님들이 저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가서 밥을 얻어 먹게 됐어요. 근데 우리 농부님들이 먹는 그런 먹거리들이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좋은 먹거리들을 이분들이 다 먹는 거야. 막 오골개 막 키워가지고 막 먹고 막 속에 막 그 사위들 갔을 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쩍 가르면 막 노란 알들이 막 있는 거 그런 닭들을 먹고 좋은 먹거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먹거리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이 말이죠. 농사를 지어보니까 땅이 마르면 아무리 호미질을 하고 뭐 곡괭이질을 해도 여기 제가 인대가 두 개가 나갔습니다. 너무 땅에다가 이걸 힘차게 해서. 근데 땅이 비가 안 오고 굳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파지는 거예요, 땅이. 근데 제가 어느 날 저쪽 담벼락 밑에 완두콩을 심어놓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머나 이 땅이 지진이 난 듯이 들려있는 거야. 콩이 나오는 그 자리에 땅이 지진이 난 듯이 들려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예술이다. 농사가 예술이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파서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메마른 땅이 그 작은 콩씨가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농부님들하고 친한 김에 그분들이 너무, 용인에 있는 농부님들이 너무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 집 앞이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져요. 우렁이 농법으로 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황새가 날아와. 왜냐하면 농사 짓고 나서 거기는 황새들의 어떤 식당이잖아요. 우렁이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황새들이 먹어. 산의 나무들, 이런 소나무에서 막 황새들이 우는데 너무 예뻐요. 멋져요. 그래,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내가 방송에서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부님들하고 한번 내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볼까? 그래서 제가 논밭 한가운데, 아무도 안 다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논밭 한가운데를 조금 올려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4대를 붙여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문화공간, 그러면서 농부님들이 와서 여기다가 어떤 여기서 같이 이 커뮤니티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상시 매장도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이 농사는 반드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농부님들에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제가 판매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용인에서 카페를 한 지 5년 지나고 지금 6년 됐습니다. 손님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그냥 논밭 한가운데 있는데 손님들이 막 1년에 몇천 명씩 오세요. 어떨 때는 제가 밀짚 모자 쓰고 거의 그냥 이런 데서 서서 농사 짓다가 사람들이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서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하루 종일 사진 찍는 게 일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옷 입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데 과연 우리 먹거리, 좋은 먹거리 한번 정말 심각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배추, 김포에서 농사 짓는 거, 용인에서 농사 짓는 거 다 똑같죠. 시금치 어디서 농사를 지어도 다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싼 거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농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고 유기농 농산물을 만들어내서 벤츠를 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저는 경제학자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집에서 먹는 거야 좋은 거 먹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밖에서 먹는 어떤 음식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찐쌀 엄청난 양이 수입되는데 어디로 소비가 되는지 모르는 찐쌀. 우리 동네 저 산골에 제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산골 뒤에 두부 만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집에서 두부 만들어서 파는 게 그냥 일이에요. 건강하게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산골에도 찐쌀을 팔러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농부님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쌀이 한 포대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 찐쌀 20kg 큰 거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10,000원. 그러면 10만 원 주고 살 거 10,000원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 유혹 안 생기겠습니까? 전부 그런 거로 바꾸죠. 배로 남기는데요. 거기에 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알아? 떡볶이, 김밥,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술, 막걸리 이런 거 뭘 어떤 쌀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으로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농부님들을 김미화 같은 정말 자연미인이 이렇게 농부님들을 응원하면, 그러면 우리 농부님들이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면서 나도 함께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엄청났어요. 제가 농사를 같이 지어보니까 야, 이게 다른 거구나. 아까 우리 농부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지렁이 농법으로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렁이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 농부님들이 얼마나 건실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냐면 다 자기 비료를 만들어. 유기농하고 친환경 하려는 농부님들은 전부 자기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사, 그 토마토 대, 가지, 잎, 뿌리 이런 거 다 캐서 액비를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을 녹여서 액비를 만들어 기다렸다가 그거를 자기 땅에 뿌려.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농사 짓는 농부님의 물건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농사 짓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들을 하고 끝나는 시간이 됐구나. 뭐 얘기를 뭘 했다고 벌써 2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시작을 해서 시간이 이렇거든요. 얘기거리가 되게 지금부터 시작인데 조금 있다가 또 토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카페에 농부님들이 오셔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농부님들은 1년 12달 시간이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여기 도심에 와서 아파트에서 우리 농부님들이 농산물을 팔아요. 그거 굉장히 시간을 뺏는 일이에요. 그래서 농부님들은 농사만 짓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 판매하고 이런 식이 돼야, 그리고 농업이 선진 농업이 되면 우리 농부님들 그렇게 막 애써서 못생긴 농산물이 여러분 최고잖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가지 꺾어진 거, 오이도 다 휘어진 거, 이런 것들이 최고인데 그렇지 않고 아주 똑바로 나는 농산물들만 찾기 때문에 농부님들이 그런 농산물을 약을 주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조금만 바꾸면 우리 농부님들이, 아니 더운데 왜 뜨거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큰 공간이 만약에 이렇게 에어컨이 빡 나오고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님들이 선진 영농으로 쫙 물이 그냥 때에 맞춰서 쫙 나와주고 고추를 딸 수 있어. 건강한 먹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토크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부님들이 벤츠 타는 그날까지, 진짜 좋은 차 타는 그날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시 입담이 참 좋으시죠? 서론만 15분을 얘기하셨네요. 본론은 잠시 후에 토크 콘서트에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킹 콘서트 하기 전에 또 축하 무대 한 팀 더 만나보고 그럼 본격적인 토킹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농업 이야기로 힐링의 숲이 된 이곳에서 치유가 되는 즐거운 공연을 들려주신다고 하는군요. 감성 청춘 뮤지션 참 좋은 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 싱어송라이터 참 좋은 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여러분들을 또 이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음과 사랑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적님의 다행이다 들려드릴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같이 할까요? 예.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거군요. 제가 몰랐는데 세어보니까 도시노목 박람회 4번째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4년 연속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올 때마다 이제 토크 하시는 거를 듣다 보면은 듣는 생각이, 저는 뭐 따로 이렇게 뭐 농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농업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텃밭으로 바라보고 계속 나를 키워오고 자라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나와서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얘기 들으면 막 귀에 쏙쏙 들려가지고 이번에 들려드릴 곡 또한 제가 음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이 가사를 만들고 이 가사를 시작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부분이 있어요. 하실 수 있을까요? 뭔지 모르시는데 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난 참 좋은 실, 난 참 굉장히 제 팬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네, 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제가 난 참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실 외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난 음악할 거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함께 할까요? 예. 막연한 사회에 불안하겠지만 막연한 발걸음 그것부터 시작. 두려움 망설임 불안한 모든 것 인정하고 감사할게. 똑같은 사회에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굴레바퀴 속에서 난 벗어날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가 정해놓은 걸까? 난 음악할 거야. 행복하게 음악을 즐길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 해도 내 갈 길을 갈 거야. 난 음악할 거야. 행복하게 음악을 즐길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 해도 내 갈 길을 갈 거야. 아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난 참 아직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난 참 좋은 시 이름 하나로 스케치북 그림 그리고 날 좋아하는 사람들 가 여기에 모여 스페이스 공감을 하네. 난 음악할 거야. 행복하게 음악을 즐길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 해도 내 갈 길을 갈 거야. 난 음악할 거야. 행복하게 음악을 즐길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 해도 내 갈 길을 갈 거야. 스트라라빠빠 스트르빠빠빠 스트라라빠 스트라리드라빠빠 스트르빠빠빠 스트라라빠빠 스트르빠빠빠 스트라라빠 스트라리드라빠빠 스트르빠빠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주신 그 참 좋은 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자양분들을 제가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실 싱어송라이터였고요. 제가 음악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자주 해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음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음악에게 감사한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When I tell a joke, you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clever and poor.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ing earnestly. What will I be without a song or a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Mother says I was a dancer before I could walk. She said
days I began to sing long before I could talk. But I often wondered, how did it all start? Found nothing could capture a heart like a melody can. Well, whoever he was, I'm a fan.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Can't live without it. I asking her honesty. What will I be without a song or a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I've been so lucky. I am the girl with golden hair. I want to sing it out to everybody. What a joy, what a life, what a chance.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Can't live without it. I asking her honesty. What will I be without a song or a dance? What are w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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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좋은 실팀과 함께했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강의로 잠깐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토킹 콘서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기 대표님 그리고 개그우먼 김미화 씨 두 분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이 그 노래를 듣는 동안에 안쪽에 계시면서 도시농부 선언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사인도 하시고 거의 뭐 MOU 체결하듯이 서로 MOU 체결하듯이 막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서로 막 교환하시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씀 못하신 거 결론은 뭐였어요? 더 얘기해 주신다면. 결론이 뭐예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예,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먹거리를 네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네네. 정말 우리 농부님들을 많이 우리가 그 돕고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예, 거잖아요. 예, 예, 네, 그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네, 네, 네. 자, 일단은 저는 잘생겼어. 좀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좀 예. 설명드릴게요. 아니, 두 분이 잘생겼- 일단은 너무 좋아.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 피부 때깔이 다르네요. 이거 있잖아요. 그 햇빛에 잘 익은 과일 같은 느낌? 네. 약간 예, 그런 느낌이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계시네. 네, 실제로 이제 네. 오래간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네, 되게 네.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막 행복해 보인다. 예. 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래간만에 봤잖아요. 편안해 네, 보이세요. 편안해요. 편안해 보이세요. 네. 예. 자, 일단은 아까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농부의 홍보대사시네요, 그죠? 예, 어떤 활약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집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대사시니까 활약을 뭐 하셔야 되잖아. 아, 제가 뭐 따복 콘서트도 같이 하고요. 아. 농부님들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울 도시농업에서도 예. 함께하고 네네. 농부님들과 함께하는 거라면 같이 가서 하지요. 예. 네. 뭐 오늘 하신 것처럼 뭐 강의도 다니시고 막 이런 것도 하세요? 특강. 아니 제가 뭐 강의할 정도로는 아니고 그냥 네. 농부님들 이야기 듣고 농부님들 응원해드리고 뭐 이런 정도죠. 네. 네. 그리고 그 용인에 아까 말씀하신 카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그러니까 용인의 그 홈이라고 네. 호미질 할 때 호미, 호미. 이름을 썼어요. 아, 왜냐면 카페 이름이 홈이에요? 네, 홈이에요, 오. 그냥. 왜냐면 우리 농부님들이 뭐 대규모로 막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수도 있지만 홈이라는 그 농기구가 감자를 캐면 감자 한 알밖에 못 캐요. 그러니까 건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부님들과 함께한다 하는 의미로 홈이. 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농기구. 예,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제 이름하고 한 자씩 따서도 홈이. 아,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이름.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춘기 대표님도 보니까 인천 도시 농업 네트워크의 이제 대표시고 네. 또 도시 농부 학교도 운영하고 계시고. 예, 맞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나 그냥 들어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최근에는 뭐 인천뿐만 아니라 네. 서울이든 뭐 여기 시흥이든 여러 군데에서 네. 도시 농부학교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들이 농부학교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씨앗을 뿌려갖고 씨앗이 나는 것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희도 실습을 할 때 보면 네. 씨앗을 주고 심어봐라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 심으면 납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쌀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네, 진짜. 직접 눈으로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농부학교라고 하는 게 네. 농부가 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네. 자기가 먹을 거를 한번 길러보는 것들을 아무것도 신기하네. 모르시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도시. 근데 저는 제가 잼뱅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음. 제가 이제 신혼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모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아들 딸 쌍둥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17개월 됐어요. 막 뛰어다녀 이제 근데 그렇다면. 집에 이제 잘 죽이니까 네. 선물로 누가 준다 그래서 고무나무하고 음. 그다음에 그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 있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네, 이렇게 네, 있는 네. 거. 예. 그 물을 잘 안 줘도 되는 거래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말라 죽어요. 물 너무 안 주면.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걸 갖다가 다 죽였어 제가. 허브도 죽이고. 야 이런 그 잼뱅이 허브도 죽이고 그게 아니고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못 사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식물을 키워 보면 네. 공기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꽉 막혀 있는데 햇볕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데 네, 그게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굉장히 모르는 중요한 거죠. 뭐 거. 기본을 모르는 거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딱 가다 보니까 그 저희 아파트에서 그 재래시장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단독 주택들이 있는데 그 앞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추도 심고 네. 거기다가 토마토도 심어놓고 이런 걸 깻잎 이런 거 심어놓으신 걸 보고 나도 제가 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추 정도는 심어서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상추는 베란다 정도에서 충분히 키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쉬워요 그거는? 예, 오히려 화초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제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농사를 그 흑쌀 있잖아요. 색깔 있는 쌀이 그게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그 흑쌀을 1200평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님들하고 같이 1200평이면은 1200평이면은 몇 가마니가 나와요? 그것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몇 가만이 나오나요? 저 80kg짜리 몇 가마? 한 200평 정도에서 한 여섯 5-6가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6배 정도 나오니까 엄청 많이 굉장히 나오네. 많이 나오는 200평에서 6가마니나 나와요? 아니 근데 난 6가마밖에 못 왜 농사를 잘못 진 건가 왜 그래? 한 6가마 정도 1200평. 나와야지 그래요? 예, 농부라고 할 수가 농사를 있어요. 잘못 졌구먼. 그래서 여하튼 그거를 빻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야 도정하는 거 네. 농부님들과 하얀 쌀을 그 껍질을 벗기고 네. 얘가 들어가면 까만 쌀이 섞여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깔 때. 이게 제일 뒤로 밀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되게 섞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다음에 밭농사 지을 때 감자를 600평에 심었는데 예. 저는 진짜 감자꽃이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뭘 하시면은 기본이 600평, 1200평 이러네요. 아니 왜냐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지으세요. 그런 땅을 같이. 김미화 씨, 저 나이 용돈 작년에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네. 그거만 주고 이 땅을 써.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도지 얻어갖고 쓴 거거든요. 오. 제 땅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땅에다 한 거예요. 근데 감자꽃이 엄청 이뻐. 그래고 그래요? 막 감자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어떤 농부님들이 지나가면서 감자꽃을 그거 이렇게 꺾어줘야 따줘야 감자가 뒤에 실하게 열리는데 그래 감자꽃을 따고 있었다? 어떤 농부님 지나가면서 그 이쁜 감자꽃을 왜 따요? 대충 조그맣게 놔도 그냥 먹고 살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근데 저는 감자도 꽃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왜냐면은 감자는 밑에 뿌리로 달리니까 네. 위에 꽃이 필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꽃을 그냥 놔두면 토마토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열려요? 거기서 씨가 또 나와요. 그래요? 네. 그렇겠지. 그걸 심으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감자를 씨를 가지고 근데 이제 잘라서 감자를 하는 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감자로 심는 게 훨씬 더 번식하기 편하냐, 씨로 심는 게 편하냐. 그래 봤더니 이제 감자는 감자로 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감자도 씨가 있구나. 그럼 예.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예, 고구마는 뭘로 심을까요? 어? 선생님 뭐요? 뭐시라? 꺾꽂이라고 그러잖아. 꺾꽂이? 이렇게 고구마 순 꺾꽂이. 순을 이렇게 예. 이렇게 심으면 죽어요. 이렇게 심어야 된대. 그죠? 얘기해줘요. 이게 고구마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 심는 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순을 예. 이렇게 심으면 죽는다고요. 그럼 고구마가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심어야 돼.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짜요? 예, 신기하죠. 감자는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고구마는 고구마를 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네. 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네.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사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아. 다 선배님들이시네. 뭐 짓고 계세요? 배추? 여기 계신 분. 예. 감자, 고추. 그러시구나. 오. 배추 농사를 제가 또 해봤어요. 배추는 여러분 저 농부님한테 배운 건데 깊게 심으면 죽어. 아 진짜? 뿌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얘가 뿌리에 흙이 덮일랑말랑하게 심어야 돼. 맞죠? 예, 정말 제대로 하시네요. 예. 농부님들이 오셔서 강의라고 내가 이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진짜. 아 근데 그거 여쭤볼게요. 그럼 진짜 궁금한 거. 나도 궁금한 게 많은데 아. 제가 친한 형이 파주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토마토 뭐 이런 거 따가지고 고추랑. 네네. 토마토가 막 생김새가 되게 못생긴 데다가 모양새도 각양각색이고 벌레도 좀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 이제 형. 다 팔고 나머지 찌꺼기가 간 거네. 아니 근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유기농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유기농이 진짜 힘들고 그 모양이 제대로 나오려면 그 형이 또 그 양배추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양배추 있잖아요. 단단한 모양, 예쁜 모양. 그거는 유기농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없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벌레도 먹고 막 이러니까 얘네가 살려고 잎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예. 예, 못생기게. 그러면서 뭐 갖다 주면서 저한테 이게 진짜 유기농이라고 그러면서 줬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 벌레가 먹는 것도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우리가 농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신 분들만이라도 네, 네. 못생긴 먹거리를 먹는 문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괜찮네. 예. 예. 왜냐면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아니야 못생겨도 돼. 예. 야 이게 좋은 거야라고 예, 예. 하면 농부님 예. 안 왜 그래도 저희 그렇게 금- 올해 저희 단체에서 많이 보급했던 토마토가 있는데 네네. 토종 토마토예요. 네. 목발 토마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그만 거? 그거는 아닙니다. 커요? 울퉁불퉁한 옛날에 왜 봤었던 예, 울퉁불퉁한 이렇게 생긴 토마토 거. 있잖아요. 호박처럼. 원래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 먹어봤더니 굉장히 맛있고 오. 또 생명력도 굉장히 강해요. 오. 네. 네, 토종 그러니까 병충해에 토종이 훨씬 더 강하고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병충해 강하고.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농사를 혼자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뭔가 정보도 얻어야 되고 네.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예. 예. 아니 우리 동네 그 토마토 농사 짓는 농부님은 토마토한테 음악을 들려줘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 그래서 가게 써 있어. 음악 듣고 자란 토마토. 아니 그러면은 음악을 너무 얼마나 행복하잖아. 크게 틀어야 돼요? 예? 음악을 얼마나 크게 틀어야 돼요? 음악을 비닐하우스에 트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서 저는 농사와 예술이 있는 카페 이렇게 붙였거든요. 예. 근데 농부님들이 도심에 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팔기 위해서 막 와서 그러는 것보다는 도심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농부님들의 수고로움을 보는 그러니까 그리로 오는 그런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거기서 문화 행사를 해요. 예. 근데 진짜 제가 그 나중에 내가 가서 얼굴로 떼어줄게 이래서 서로 좀 품앗이 하는 건데 이게 예. 그 유명한 분 예를 들어서 임형주 씨 같은 분 예, 예. 또는 가수 막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라디오 진행하니까 그분들 오셔서 네. 우리 농부님들 응원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런 공연장이 있어 우리 야외 공연장이. 거기도? 예. 그럼 거기서 막 공연하는데 뒤에다가 농산물들을 딱 놓는 거야. 대파, 뭐 양파 막 쫙 놔.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음악들은 이 행복한 농산물들을 사가세요. 그럼 2,000원, 3,000원이니까 막 팔려. 한 번에 400만 원, 500만 원어치씩 팔려요. 진짜? 2,000원, 3,000원짜리가 대단하죠. 아니 오늘도 그냥 오지 말고 좀 팔 거 좀 가져오시길 가져와서 다 사갈 것 같은데. 여기다. 아니 아까 그래서 김영웅 아나운서를 초대한 건가요? 예. 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재밌는 에피소드나 보람 있는 일 한 가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에피소드예요. 문화 공연을 하는데 예. 여러분 이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문화를 접하지 못해요. 그렇죠. 농사짓는 농부님들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낮에 농사를 막 진다? 네. 이거 저기 몸빼바지 입고 네, 장화 네, 신고 네. 그러면 낮에 덥잖아요. 밀짚 모자 쓰고 진흙 묻은 발로 터벅터벅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 커피 한 잔 내놔. 그러면 커피 드시고 가시는 거야. 근데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밀짚 모자 쓰고 누가 장화를 신고 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먹는 거야. 저녁에 공연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변신을 해. 놀랬어요. 반짝이 옷으로 딱 갈아입고 네. 어디 가세요? 집에서 집에서 반짝이 옷을 농부님들이, 입고 네, 있다고? 반짝이 옷들이 다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딱 갈아입고 딱 여기 반짝이 붙인 거 연예인보다 더 많이 붙여 있어. 딱 붙이고 와서 딱 10,000원씩 내고 보는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농부님들한테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딱 10,000원씩 딱 준비하고 딱 반짝이 옷 입고 딱 엄청 어려운 공연도 해요. 클래식, 비발디,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을 논하는 어려운 공연에 딱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쫙 앉아갖고 반짝이 옷 입고 딱 집중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이분들에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네. 좀 더 다가가고 접근하면 이분들이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겠다. 네. 지금 라디오 진행하고 계시니까 네네. 일단은 그 용인에 있는 농부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뭔가 기부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일단 섭외를 해야겠네 라디오로. 라디오를 오게 한 다음에 아 거기서 그렇지. 예, 이게 털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초청을 해서 유현상 씨, 그러니까 일부러 홍서범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가서 할 게 없네. 아왜 사회 썰만 받으시면 풀면 되지. 돼 우리는. 아니, 사회를. 오시면 얼마나 농부님들이 그러니까, 좋아요. 예, 예. 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할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에게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이분이 전문가십니다. 네, 손 들어주세요. 혹시 농부님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 질문. 뭐 연예계 소식도 괜찮아. 네, 질문. 우리 뭐 농사라고 그래서 꼭 농사만 질문하지 네. 말고 질문해 보세요. 어디 손 들고 해봐요. 예. 우리도 농사- 시간이 없어. 이분 또 가셔야 돼 또 일 때문에. 네. 글쎄 어디로 내려가야 있으십니까? 자 여기 어머 이분. 내려가시는 거야? 예, 질문. 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자. 저는 춘천에서 왔습니다. 저 김춘기 대표님 수업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 저희 춘천에도 도시농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도시농업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전에 우리 김춘기 대표님이 와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도시농업의 가치라는 것은 생태 순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관행농업이라는 게 거기서 고리가 끊긴 거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도시농업에서 한 가지 제가 섭섭한 게 바로 그 분뇨를 우리가 먹고 배출한 것을 다시 똥이요, 되돌려주. 네, 맞습니다. 쌍디귿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춘천에서 한번 해볼까 제가 하는데요. 인천도 그렇고 또 부평인가요? 거기 전부 도시농업이 제일 활성화된 걸로 아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김충기 대표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인즉슨 똥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고 계시냐? 그런 생각이나. 농법 하시는 농부님들도 계시는데. 아 그래요? 예. 사실은 뭐 한 1970년대 정도만 내려가도 시골에서 다 했던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밥은 바깥에 나가서 먹더라도
똥은 집에 와서 싸라고 했던 게 그게 다 걸음걸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사실 저희 도시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도시에도 텃밭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텃밭에서 화장실을 생태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 텃밭에다가. 예. 그러면 텃밭에 어차피 아.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화장실에서 모여진 분뇨를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네. 생태 화장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 일반적인 플라스틱 간이 화장실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냄새도 덜 납니다. 그럼요. 저는 여기서 네. 궁금한 거. 우리가 장난으로 왜 그 비료 준다 그래가지고 오줌을 직접 싸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뜨거울 때 독해가지고. 싸면 안 돼. 독해가지고. 아, 예. 오줌은요. 네. 일주일만 묵히시면 됩니다. 식혀서 줘요. 식혀서. 아니 그러니까 똥 오줌을 그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 돼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뿌리시면 안 되고요. 네. 똥은 모아놨다가 아, 퇴비로 삭혀야 돼? 만들고 네. 오줌은 일주일 정도만 묵히셨다가 예. 그다음에 물에 충분히 타갖고 주시면 됩니다. 희석시켜야 되는구나. 예. 아 우리의 오줌이 진짜 독한 거네. 그냥 주면 죽어버리네 이게. 예. 우리가 그 독한 걸 몸에 가지고 있네. 예. 그러니까 그 분뇨에다가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래? 급할 때 오줌으로 소독을 해도 된대.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자 또 딴 분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아 여기 예. 아주 인상이 좋은 분. 아까 그 카메라에 잡히신 분이네요. 예. 예, 저는 화성시에 여기 살고 있는 이희춘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선진농업 중에서는 이제 수경 재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선진농업 사례로 도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농업하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 분뇨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경 재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방편으로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여러 가지로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조금 텃밭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아무래도 빚이 좀 적고 그리고 환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키우면 사실 도시 텃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경 재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건강한 먹을거리냐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빨리 크거든요. 물만 생각해 볼 가지고 만해요. 키우면은 영양분이나 이런 게 예, 제대로 없어서 예, 뭐 그러니까 되진 뭐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부분 도시 텃밭은 유기농으로 하려다 보니까 네.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을 또 안 쓰고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경 재배, 양액 재배를 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영양분만 줘서 아. 키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 컨트롤하기는 쉬울진 모르겠지만 이제 네. 건강 측면에서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콩나물은 영양분이 없어요? 콩나물은 자체에서 이 싹을 틔우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갑자기 나오는 궁금하게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이고요. 아 그래 또 달라요 그거는? 예.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궁금한 거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우리 애들 한번 질문 받아. 여기 학생 일어나봐. 열심히 듣고 있어서 본인 소개 좀 해봐요. 저는 화장시에 사는 이서희입니다.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6학년이야? 언뜻 봐서 나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크다. 성숙한 친구네. 예. 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뭐 궁금한 사항들 없었어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박을 한번 심어봤는데 엄마랑 같이 네, 열렸어? 네 먹었어요. 와. 크게 열려요 잘? 와. 1.1kg요. 그럼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누구 코에 붙여? 1.1kg를. 근데 키우고 물값은 좀 드는데 먹는 거는 맛있어서 물값은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야, 네가 물값을 걱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 있어요? 수박을 키워보니까 뭐 어려움 같은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박이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을까요? 아, 수박이 좀 작았어. 1kg니까. 좀 더 크게. 전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니, 그러니까 물만 줘도 돼요? 아니면 걸음을 줘야 돼요? 수박은 거름이 뭐 좋아해요? 많이 필요로 하는 개분 작물 중에 좋아해요? 하나입니다. 그럼 뭐 뭐 어떤 좋아해요? 걸음이 필요하지? 우리 수박 그냥 크는 줄 왜 알았는데. 우리 왜 수박, 호박, 오이, 참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과 채소거든요. 네. 아까 여기 앞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박과 채소들은 처음에 심을 때 음. 밑거름을 많이 주시는 많이 줘야 돼. 아, 처음에 아예 땅에다가? 예, 예. 그래서 심기 웅덩이를 전에. 이렇게 파가지고 아, 거기다 심잖아. 옛날에 그렇죠. 그
기억나죠? 웅덩이 아. 파가지고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그게 거름 많이 줘야 돼요. 아 모르셨대요 지금. 고개를 어?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넝을 삭혀가지고 아 그러면 아예 그냥 파가지고 거기다 싸세요. 그러면 안 돼. 아 그거 안 돼? 예, 그거를 잘 삭혀야 돼요. 쌀 껴놓고. 아, 예. 자또 질문 있습니까? 이 아이가 진짜 중요한 질문했네. 해보니까 이쪽에 모르는 것 어디 이쪽에 저기, 선생님 계십니다. 네, 제가 갈게요. 네. 자 이쪽에 계신 분 언뜻 빼서는 무슨 저기 자세가 무슨 사이클 동호회에 계신 분 같기도 한데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용인에서 왔습니다. 아, 농부님. 예, 저희는 숲이 있는 도시농부 조합 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김마 씨 개인적으로 그 동네 살 거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사진 찍었어요, 우리 농부님하고. 그 두창리라는 데가 그 두창 초교가 폐교가 되려고 했죠. 네. 네, 그런데 거기 친환경 마을이다 보니까 요즘은 학교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그 맞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춘기 우리 강사님 예. 원래 촌놈이셨어요? 원래 촌놈이. 제가 욕하는 건 아, 아니고요. 예. 저는 원래 가평 촌놈입니다. 아 그래서 얼굴도 그립히시고 이래서 한번 네. 잘생긴 기준이 촌놈처럼 생겨야 되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서. 아 질문이 원래 촌놈이셨어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네 이게. 아니고요. 욕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아니 지금 예, 예, 그 예.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김미화님은 네. 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촌에 와서 사시니까 촌여가 되셨는지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용인이 저희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아. 돌아가셔가지고 나이 네네. 들면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신갈이 고향이에요. 근데 네네. 신갈은 백남준 아트센터도 생기고 막 그래서 너무 도심이. 아. 그래서 시골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두창리라는 곳을 택하게 됐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 농부님 말씀하시듯이 논밭이 80% 있습니다. 거기가. 오. 그런데 두창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학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뭐 갖고 노느냐? 뱀을 돌리면서 놀고 개구리를 잡고 뭐 잡으면 안 돼. 잡아서 놀다가 물론 놔주지만 닭을 키우고 아.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 뒤에다 아이들 태우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서 두창 분교가 학생이 오히려 더 많아져가지고 오. 두창 초등학교가 돼버렸어요. 오.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오. 이게 웃기는 거죠. 재밌네요. 재밌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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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실 말씀 또 있다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 학교에 생태정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용인시도 그 소외된 계층에 예를 들면 요양원 또 아이들 어리 꿈나무 학교 이런데 저희가 디자인해서 정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농촌을 도시로 가는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텃밭 개념을 그 안에다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해요. 왜냐면 예, 우리 예. 공연하는데 수익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어린이들 어린 농부를 돕는 시드머니로 우리가 그걸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 찾지를 못하고 있어. 요새는 다 부자라 아 예. 받을 데가 없어 돈을. 그래서 옆에 계시는 우리가 해주시- 농업도 같이 하지만 편백 공방을 하는 저희 조합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도시에는 농업의 그 어떤 식물도 필요하지만 담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무 상자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공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거 네. 콜라보 할 게 여러 개가 있으시네요. 예. 아까 그러니까요. 그 김충기 대표님께 촌놈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더불어서 궁금한 게 충자가 혹시 벌레 충자입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별명을 약간 그렇게 했는데 충성 충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왜냐면은 그 도시가 농촌 가면은 벌레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생태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질문 한 두 분. 아 예. 손을 번쩍 와우. 드신 분 계시네. 예. 아 잠깐만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대학생 최우창입니다. 와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연을 되게 재밌게 들어가지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일단 직접 먹는 농산물들은 농부님께서 직접 비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주로 사람들이 사 먹는 농산물들은 주로 마트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하우스 재배를 할 때 농부들이 비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 하나씩 할게요. 이분은 아까 강연을 듣고 독후감을 썼네 거의. 쫙 이거 일목요연하게. 자, 하우스 재배를 할 때는 어떻게 비료를? 대부분 하우스 재배하면 이제 물을 줄 때 네. 거기다가 비료를 같이 타갖고 주는 아, 경우가 섞어서? 많이 있거든요. 예, 오. 그렇게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네. 아까 만드는 방식은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액비를 주로 아. 많이 만들어갖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액비라는 합니다. 건 액상 형태의 예, 비료를 액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료를 저 만드는 같은 거죠. 경우는 개분을 많이 써요. 개분을 좋아하거든. 개불? 개분, 닭똥이요. 닭똥, 아, 나는 개불이라고. 개분, 개분. 예, 개분. 아, 예. 닭똥이 냄새가 무지무지 심해요. 아. 그래가지고 얘를 엄청 많이 삭혀야 돼. 아. 예, 삭혀서 진짜 손으로 만져도 바슬바슬 냄새가 안 날 정도의 개분을 되게 식물들이 좋아해서 저는 어. 개분을 많이 쓰는데. 그러네요. 우리 인간은 치킨을 좋아하는데 식물들은 개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개분을 좋아해요. 닭으로 통일됐네, 닭으로. 네, 닭으로. 예.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북한 남북한 통일 시대를 접어들었잖아요. 그 농업 도시 농업이라든지 농촌 농업 분야가 그 전망이 어떤지 그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그 도시 농업의 야, 전망. 진짜 대단하다. 농부가 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발명가가 되는 걸로 목표로 합니다. 일단은 발명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관련된 발명을 많이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시 농업의 전망. 네, 이게 마무리 삼아서 아주 뭐 괜찮은 지금 질문이네요. 두 가지 측면이 네,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농업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같이 연계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고도화하고 좀 이렇게 자동으로 뭔가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도시농업은 좀 정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의 삭막한 사람들이 삭막한 도시에서 뭔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또 공유하고 공익적인 성격의 네. 농업으로 좀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그 농산물 우리 농부님과 함께하는 카페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대안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농부님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 저는 커피 팔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건데 그 모델을 지자체에서 되게 많이 보러 오세요. 이래서 이게 그 직업도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네네. 직업 창출도 네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부님들의 물건도 그 안에서 왜 우리 외국 가면은 꽃다발 네. 꽃을 같이 그 커피숍에서 같이 맞아요, 판매를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예. 커피 우아하게 먹고 예. 꽃을 한 다발씩 딱 사가요. 네. 근데 왜 우리 농산물은 그렇게 예쁘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 와인셀러처럼 농산물 매대를 만들었더니 대파가 그렇게 이뻐? 아니 커피를 드시고 대파 2,000원짜리 하나 딱 끼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괜찮네. 예, 아이디어들이 그런- 좋네요. 예. 예. 각자의 자리에서 두 분 다 그럼 공통적으로 도시 농업의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그리고 필요하다. 예, 정말 그죠? 필요한 이렇게 거죠. 공감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선진 영농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고추가 그냥 한 번 살고 죽는 걸로 알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선진 영농이 돼서 딱 그 유리 무슨 그런 데서 온실, 키우니 온실에서 네. 키우니까 얘가 10년 20년을 사나? 고추가? 지금도 한 해살이 아니에요? 농진청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여러 해 한 7살, 아, 8살 그래요? 되는 와. 애들이 있습니다. 야, 몰랐던 사실이 진짜 많고 재밌네요. 네, 예. 네. 누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놀러 이제 오세요. 방송 가셔야죠. 방송해야 끝내야 돼. 돼. 가야 돼.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있어서 계속 풀어내시는 게 워낙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두 분이 좀 맺은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도시 농업 다시 정의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김충기 대표님. 저는 새로 시작하는 삶이다. 새로 시작하는 이렇게 삶이다.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네. 아까
기회를 놓쳐갖고 말씀을 못했는데 네.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 저희 농부학교를 듣고 저희 텃밭에서 같이 농사짓는 분들 중에 그 오래된 부부인데 네. 아이를 못 낳았던 부부들이 꽤 있었어요. 음. 그런데 텃밭을 한 1, 2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갖고 아이를 얻은 신기하네. 커플이 한 3커플, 4커플 됩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아이를. 예. 옛날에 영화 보면 밀밭에서 막 엎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아이들은 아니, 있습니다만 영화 텃밭- 뽕이 생각이 나고 막. 아니요. 그런데 그 실제로 새가 날아가고 막 네, 농사를 지으면 예.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고 그러네요.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 네, 텃밭이 제2의 삶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 우리 김미연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요즘에 여러분 여름 우리 겪어봤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지구가 네, 막 맞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다시 아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농업은 굉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농부님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에게. 오늘 뭐 시간 내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얼마 전에 제가 광역단체장 인터뷰를 다 한 거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시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농시. 도시와 농촌 이러니까 농촌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간 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된 느낌이래요. 그래서 농촌 도시 줄여서 농시라고 하자. 이제 이걸 제창하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농촌 그러면은 뭔가 삶이 좀 낙후되고 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농촌이라는 거를 더 개발하고 우리 삶에 가까이 할수록 사실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이 시티팜 토킹 콘서트가 도시농업 그리고 도시농부에 대한 많은 매력과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죠? 네. 인사를 여기서 드릴게요. 내년에는 제가 작년에는 안성에서 함께했고 올해는 화성 동탄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청주에서 열립니다. 청주 좀 더 내려가서 청주에서 오늘 이 토킹 콘서트가 또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잊지 마시고 내년에 이때 되면 청주로 또 오세요. 추천해서 오신 분 청주를 못 가겠습니까? 딴일 하시네. 예, 딴짓 하셔. 예, 자, 그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